언제나 필승! HS 엔진의 변곡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HS 엔진의 하락폭이 상당히 가팔랐어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이런 경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라던가 혹은 유가 하락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한화 임팩트의 HS 엔진으로 인해서 사실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특히나 활용 정점으로 유상증자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특히 그 유상증자 가격이 그 당시 주가의 10%가량 할인되었던 7,520원이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이제 주가 하락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규제가 올해 연말에 발표가 돼요. 그런데 시장에서 떠도는 얘기로 LNG 추진선이 완전하게 퇴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던 대한민국 조선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관련된 기자재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LNG 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모두 저는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현재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그런 유상증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유상증자, 하나 임팩트에 대한 3자 유상증자가 할인된 가격이 대략 7,520원이에요. 그 당시 주가보다 10% 할인된 7,520원인데 대략 이 라인입니다. 근데 이 라인보다 훨씬 더 내려왔어요. 특히나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 가액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발행 가액은 사실 일부죠.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인하전공으로부터 주식을 사왔죠. 얼마에 사왔냐, 얼마에 인수를 했느냐, 8,900원이에요. 8,900원에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때 대부분의 물량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미래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의 주가는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 이슈라던가 혹은 하나 임팩트의 인수로 인한 그런 주가 희석에 대한 리스크는 완전하게 사라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하나그룹의 그런 지분 구조를 보면, 제가 전 영상에서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의 지분 구조 그리고 하나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이제는 김승현 회장 체계에서 김동관, 그리고 김동원, 김송원, 김동선, 이런 2세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 체계에 있는 기업들보다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체계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져야지만 지분 구조에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하나에너지, 그리고 하나에너지로부터 나오는 하나 임팩트라는 기업이고, 이번 하나 임팩트가 HS 엔진의 지분을 30% 이상 인수를 했죠. 따라서 하나 임팩트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SD 엔진이라는 겁니다. 특히 HSD 엔진은 제가 봤을 때 올해 1분기 실적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억을 훨씬 더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100억을 상회한다는 것은, 보시면 작년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이 엄청난 턴어라운드에 이제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도 약간 4,872억 원, 여기서 유증까지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나이브하게 잡으면 약간 5,2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5,200억, 5,300억 정도 되는 기업의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진행되면서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만 100억 이상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올해가 거의 처음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최근의 주가 하락은 사실상 상당히 좋은 기회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가 올해부터는 극명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패를 까보니까 수주잔고가 줄지 않고 있어요.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탱커 같은 경우는 절대 수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원유의 시대, 화석연료 에너지의 시대가 이제는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수주를 하면 20년 이상을 끌어야 되는 그런 선박의 입장에서는 탱커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아니죠. 수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수주잔고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사실상 꺾이더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주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HST 엔진이 만약에 하나 쪽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STX 엔진을 이제 인수할 경우에는 HS 엔진의 가장 큰 매출처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가장 매출처를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어요. 하나에서 대우조선해양과 HS 엔진을 동시에 이제 인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가장 큰 매출처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조선 기업들의 이런 수주를 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하나 임팩트 그리고 하나의 그런 지분 구조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S 엔진이 다른 매출처들을 내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는 것이 제가 분석해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시장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HS 엔진의 인수 기사가 뜸과 동시에 사실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어야 맞아요. 왜냐하면 HS 엔진이 없으면 이제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 같은 그런 혹은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엔진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수주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을 경우에는 매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주가가 폭락했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폭락 안 했어요. 네,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EEXI라던가 CIA의 도입으로 퇴출된 선박들이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는 지금 배를 돌아다니고 있는 몇만 대의 그런 선박 중에서 대략 30% 이상이 이제 이 규제에 걸린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 엔진에 대한 개조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HS 엔진의 그런 실적은 올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 혹은 10년까지도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딱히 걱정하고 있다라던가 이런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유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발주가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랑은 별개예요. 지금 친환경 규제가 계속되는 한 혹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배들의 투명이 이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아무튼 배를 끌어야 돼요. 그래서 선주들은 배를 안 끌면 파산합니다. 어차피 굉장히 그런 움직임이 큰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를 끌어야지만 이제 뭐 부채라던가 혹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선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배를 끌기 위해서는 엔진에 대한 개조라던가 혹은 새로운 선박의 발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마침내 이런 고철 가격이 상당히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패전을 할 때에도 딱히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의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규제 관련해서도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메탄올 추진선이 거의 다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실제로 머스크라던가 혹은 대한민국 HMM 그러니까 대형 컨테이너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LNG 추진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중국 조선사들, 중국 조선의 기자재 기업들이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그리고 올해 말까지도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올해 7월에는 규제 안건이 상정될 거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LNG 추진선이 퇴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만약 퇴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탄올 추진선으로만 가게 될 경우 사실 그렇게 될 경우 GTT에 이제 매출의 5%를 로열티로 제공했었던 그런 대한민국 조선사들은 막대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이런 것들을 아직은 캐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메탄올 추진선이 확정이 되면서 GTT의 로열티로 제공했었던 매출의 5%가 고스란히 자신들의 실적에 찍힐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 때에는 저는 엄청난 그런 턴어라운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메탄올 추진선이 대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기선,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사실 항로가 항상 일정해요. 시간도 일정하고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을 채우고 메탄올 채우고 여기서 또 채우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벌크선, 탱커선 혹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항로가
유지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항로가 정해지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다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연료 시설을 짓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저는 거의 다른 이제 선 같은 경우에 힘들 것이다. 만약에 메탄올 추진선이 되더라도 물론 한국 조종사들에는 막대한 수혜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HSD 엔진 같은 경우도 메탄올 추진선 엔진이 이제는 상용화 단계에 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거의 두 개 기업만이 현대중공업 엔진 그리고 HSD 엔진 이 두 개 기업만이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것은 별로 없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 시장의 오해가 낳는 그런 해프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LNG 추진선이 이런 사실 뭐랄까요 규제에 대한 그런 위험도 리스크에 있는 것은 그냥 그거예요. 네, 메탄이 많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탄소 배출은 매우 적어짐에도 불구하고 메탄에 대한 배출, 질소에 대한 배출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의 좀 리스크가 있는데 엔진은 LN 추진선 엔진에 대해서도 대략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HS 엔진이 밀고 있는 이행전 고압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메탄 혹은 질소에 대한 그런 배출량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아주 조금 있는 것도 사실 질소 저감 장치를 달게 되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의 시장의 오해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